분석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해외 축구 10경기인데 중간에 한 경기가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10경기 정도 들고 왔고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AS 로마. 상당히 이제 세리에서 빅 매치가 또 형성이 됐는데, 일단 두 팀의 최근 분위기 같은 경우 좀 엇갈려요. 그러니까 아탈란타는 물론 챔피언스리그 좀 아쉽게 비아레알한테 홈에서 지면서 떨어졌지만, 리그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최근 성적도 좋고 순항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AS 로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부상자나 뭐 출전 정지자 뭐 관련해가지고 성적이 되게 불안정해요. 뭐 이기는 경기는 이기지만 강팀과의 대결을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특히나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장자 쪽을 한번 보면요, 일단 아탈란타는 풀멤버예요. 고젠스 정도 빠졌는데 진작부터 그냥 장기 부상자여가지고 사실상 풀멤버고,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 이제 펠레그리니,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펠레그리니가 좀 빠져있고, 중국 리그 다녀온 엘 샤라위 공격 자원도 빠져있고, 지난 경기 어디야, 스페치아 상대였나? 어이없게 막판에 퇴장당한 이제 아페나기안 어린 공격 자원이죠. 얘까지 이제 좀 빠져있는데,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돌아올 선수들은 그래도 돌아왔어요. 중간에 이제 막 출전 정지 아니면 뭐 잔부상 뭐 이런 걸로 빠져 있었던 선수들이 많이 좀 돌아왔다. 결국에 이 중에서 좀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요 두 선수인데, 사실 펠레그리니 공백 같은 경우는 AS 로마가 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크리스탄테가 좀 메꿔줄 수 있고 뭐 그런 옵션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선수의 그런 패싱, 시야 이런 부분은까지 메꿔줄 수 없거든요. 크리스탄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박스 침투나 중앙에 좀 비벼주는 거,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분명히 좀 펠레그리니의 공백이 더 티가 날 가능성이 있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주중에 있었던 그 경기에서 주중이었나? 아무튼 간에 지난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또 돌렸어요. 그럼에도 이제 베로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또 따냈었고, 스쿼드 뎁스가 워낙 두껍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라인업을 계속해서 또 굴리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아탈란타 선수들이 더 컨디션 관리가 더 잘 됐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이 경기는 두 팀 간에, 그리고 최근 상대 전적에 있어서 상성이 있어요. 물론 과거까지 내려가면은, 과거에는 AS 로마가 워낙 강했고 아탈란타가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과거까지 데이터를 끌어오면은 뭐 로마가 더 좋은데, 최근에 이제 아탈란타가 좀 뜨고 나서 성적을 보면은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한 번밖에 안 지고 거의 뭐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 경기도 저는 이거 아탈란타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AS 로마의 좀 득점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있어요. 뭐 타이미 에이브라함이나 뭐 이런 무키타리안 이런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충분히 가동이 되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로마 쪽에서 어떤 승점을 가져가거나 결과를 챙길 확률은 제가 볼 땐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탈란타가 좀 무난하게 가져갈 경기로 보고, 이쪽은 좀 오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이 좀 그냥 흐름대로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아탈 수고바 무난하잖아요. 무난하게 좀 갈 경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어려운 매치업이에요. 요즘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둘 다 상승세예요. 선배님, 그런 언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언급은 하시면 안 돼요. 한번 경고 드릴게요. 전 절대 안 합니다.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안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마인츠 경기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 경기는 일단 순위에서 보듯이 상당히 이제 빡빡한 팀들끼리 만났어요. 특히나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엄청난 상승세죠. 거의 시즌 초반에 무자비 팀이었다가 지금 와서는 거의 뭐 계속 이기고 있는 팀이고, 마인츠도 초반에 비해서 살짝 좀 떨어지긴 했고 원정 성적이 아쉽긴 하나, 분명히 이번 시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에요. 물론 최근에 원정에서 안 좋다 보니까 원정에서 뭐 2연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빙의 두 팀이 만났습니다. 결장대 쪽을 한번 보면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수비 쪽에 투타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지난 경기 메넨 글라드바흐전에서 이제 후반 한 60분 대인가 그때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됐고, 뭐 페테르 하우게나 뭐 지브릴 소우 뭐 이런 또 공격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미드필더 공격 자원이 또 빠지게 됐고, 야키치 핵심 미드필더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어요. 야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량도 많고 약간 미친 개, 중원에서 좀 뛰어다니는 그런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옛날 뭐 가투소 비슷한가 좀 다른가, 아무튼 뭐 그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원에서의 활력이나 그런 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프랑크푸르트가 이 연승을 했을 때의 완전체 전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있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부상자들은 일단 그대로 있습니다. 뭐 코어나 뭐 루코키, 뭐 유스테 같은 수비 쪽 자원들이 이제 좀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뭐 브루카트와 같이 이제 앞선에서 원투 펀치로 좀 활약하는 오니시워가 좀 불투명에 떠 있고요. 찰라이 역시도 좀 불투명 사이즈, 이런 식으로 떠 있어서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마인츠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오니시워 같은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에 떠 있는 게 좀 불안 요소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쪽의 전력 누수가 더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에는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가 이기건 마인츠가 이기건 무가 뜨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뭐 이런 전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츠 프렌 쪽의 접근이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아닐까 싶고, 이런 경기 말 그대로 그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없는 거고, 뭘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무승부와 승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마인츠 프렌 쪽이 더 저는 좋아 보이고, 언오바 같은 경우도 언더 오버가 다 보여요. 이 경기는 언더 오버가 다 보입니다. 뭐 1대1 무승부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래도 양 팀의 최근 행보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는 오바 쪽이 그나마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크푸르트도 최근에 이제 득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 물이 오른 모습이고, 뭐 시즌 초반만 해도 누구야, 코스티치에 좀 의존하는 공격을 했다면 최근에 여러 선수가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인츠 역시도 물론 브루카르트에 좀 의존도가 있긴 한데, 충분히 이제 뭐 프랑크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바 쪽을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인츠 프렌 오바 보고 넘어가고요. 그 세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뮌헨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사실 제가 지난번 뮌헨글라트바흐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분석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글라트바흐가 당분간은 이 하락세의 흐름을 꺾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고요. 거의 이제는 무슨 지는 팀이에요. 지는 팀. 패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에 뭐 3백, 4백을 좀 넘나들면서 전술 수정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선의 자원 특히나 이제 공격력이 괜찮아요. 물론 좀 많이 놓치기도 하는데, 결국에 좀 뽑아내는 크라마리치나 뭐 배부 뭐 이런 공격 자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결장자 쪽을 보고 결론 내면요, 뭐 호펜하임 스코프가 확실히 못 나오고, 뭐 미드필더 쪽에 게이거나 뭐 삼선이나 뒷 수비 라인의 그릴리치, 측면에 라르센, 뭐 이런 수 불투명히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추가로 이제 뮌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는 호프만, 뭐 바이어, 뭐 코네, 그리고 엘베디 불투명 요 정도 떠 있는데, 결국에 물론 호프만이 앞선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지난 경기에는 슈틴들까지 출전 정지여가지고 이제 이 자리가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이제 슈틴들이 좀 출전 정지해서 돌아오고, 물론 바이오나 콘에 빠진 거 상당히 아쉽지만 뭐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나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후판에 글라트바흐 경기를 보면은 얘네가 이기려고 볼을 차는 건가 뭘 하는 건가, 약간 경기를 보면 느껴지거든요. 수비도 단단함이 전혀 없고 쉽게 골을 먹혀요. 프랑크푸르트전도 사실 좀 애매했는데 3골이나 먹을 줄 몰랐거든요. 경기 보면서 이게 3골 먹을 사이즈인가라고 봤는데 3골이나 실점하면서 계속해서 수비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펜하임의 공격력을 제가 볼 때는 감당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호펜하임 승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쪽이 좀 오바까지 볼게요.
어쨌든 뭐 슈팅들이 복귀한 상황에서 지난 경기보다는 공격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무게감이 조금 더 더해진 상황이고, 페나임도 어쨌든 이 팀이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공격력에서 공격 쪽에서 어쨌든 뭔가를 풀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오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세 번째 경기까지 끝냈고, 네 번째 경기,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보험 대 유니온 베를린. 일단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홈에서만 공을 차요. 원정 가면 그냥 거의 다 지고요. 웬만하면 지는 경기를 많이 하고, 홈에서만큼은 뭐 엄청나게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경기 패배도 없고, 5경기 동안 패배도 없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도 홈에서만 잘해요. 그러니까 둘 다 홈빨이 있는 팀이고, 결국에 유니온 같은 경우 원정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좀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지난 경기 역시도 상대가 어디였지? 아무튼 간에 이제 0대0 무승부, 좀 무기력하게 이제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모습인데, 오늘 경기도 저는 유니온 베를린이 쉽게 가져갈 만한, 정비를 받았지만 쉽게 가져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경기가 어쨌든 보험 쪽에 결장자가 많아요. 어서오세요. 뭐 젤러나 블럼, 뭐 로엔, 뭐 리에만, 아사노, 뭐 일본 놈 빠지고, 수아레즈나 뭐 홀트만, 그러니까 공격과 아니, 미드필더와 수비 쪽에서 좀 많은 선수들이 좀 결장한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제 생각에 보험 프렌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승부를 찍었으면 찍었지, 프렌 쪽으로 접근하면 어쨌든 보험 승까지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 접근은 조금 제 생각에 보험 승은 없어 보이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수비인 마빈 프리드리가 결장입니다. 불투명입니다. 불투명. 이 선수 외에는 이제 뭐 공격 쪽에 아원이나 뭐 막스 크루제 뭐 이런 핵심 자원 같은 경우는 풀로 출전을 할 걸로 보여요. 뭐 미드필더 쪽에 캐디라도 중간에 한번 이제 출전 정진가로 빠졌다가 뭐 복귀를 한 모습이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보험도 어쨌든 간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더욱더 수비 쪽으로 치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체력적인으로 좀 붙이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좀 피지컬적인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험의 수비를 뚫어내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한 골 싸움으로 좀 가지 않을까. 많이 나와야 한 1대1 무승부 내지 뭐 2골 정도로 보고, 언더 쪽의 배팅이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일단은 고민이 돼가지고 분석을 할까 말까 고민이 돼서 가져왔는데, 패스를 할게요. 배팅할 제가 저걸 분석해도 배팅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패스를 하고 에스턴 빌라 대 벌리로 넘어가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최근 흐름 같은 경우가 좀 상반된 두 팀이에요. 에스턴 빌라는 뭐 제라드 감독 오고 나서 부상자들은 여전히 좀 있지만, 맨시티 리버풀 말고는 거의 패배가 없어요. 다 이겼나? 아마 그럴 거예요. 상당히 상승세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벌리는 약간 뭐 팀 스타일 자체는 다르긴 한데 울버햄튼이랑 비슷해요. 실점은 안 하고 있는데 득점도 없다. 그러니까 뭐 거의 최근 같은 경우 계속 언더를 내주고 있는 뭐 그런 팀인데, 결장자 쪽으로 한번 보면은 에스턴 빌라는 뭐 한두 선수 추가된 거 말고는 그대로예요. 뭐 트라우레나 레온 베일리 같은 공격 자원들이 여전히 빠져 있고, 지난 경기부터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나캄바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뭐 엘 하지나 뭐 이런 코로나 관련 결장자들이 추가로 있는 상황이어서 전력적인 누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긴 했는데, 벌리도 뭐 부상자 쪽은 크지 않아요. 뭐 공격 쪽에 반스가 빠져 있고, 서브 자원, 그리고 올 시즌에 득점도에서 이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코르네가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벌리의 무득점 행진, 이 선수의 영향이 큽니다. 이 코르네, 이 선수의 영향이 큰데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계속 불투명해요. 계속 불투명. 그러니까 몸 상태가 뭐 부상이 깊은 것 같진 않은데, 부상 이후에 이제 컨디션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계속 불투명하게 뜨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요 경기는 좀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언더는 적지 않을게요. 적지 않고 승패만 좀 보면은 승패가 더 괜찮아 보여서.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앞쪽에 올리 와킨스나 뭐 부엔디아 이런 선수들 활약이 괜찮아요. 부엔디아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올 시즌에 에스턴 빌라에 왔고, 뭐 벤치 쪽에도 데니 잉스 뭐 이런
굵직한 공격 자원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제이콥 램지 같은 또 어린 미드필더 자원이 득점에 있어서 와킨스나 뭐 이런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음, 미드필더 쪽에서도 사실 나칸바가 빠지긴 했는데 지난 경기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더글라스 루이스나 뭐 존 맥긴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리 승은 제가 볼 때 안 보이고요. 벌리 승은 안 보이고, 벌리도 무튼 뭐 크리스 우드나 아니면 뭐 코르네, 아까 이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뭐 득점 있어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공격력으로 보면 에스턴 빌라가 수비가 괜찮아요. 에스턴 빌라는 사실 득점에 있어서는 뭐 물론 골은 많이 넣고 있는데 오히려 공격력이 좀 약한 축에 속하고 수비적으로 좀 더 단단해 보여요. 제가 경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벌리가 많이 넣어야 한 골 정도로 보이고, 지금 에스턴 빌라 정도면 그래도 두 골 정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요거는 에스턴 빌라 승을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을 보고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음. 결국 벌리의 무득점 가능성까지 좀 고려한다면 에스턴 빌라가 뭐 1대0 내지 뭐 2대0, 2대1 뭐 이런 스코어 정도로 충분히 좀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에스턴 빌라 승을 봅니다. 볼로냐 대 유벤투스. 이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부상자 쪽을 먼저 볼게요. 뭐 볼로냐 쪽에는 이제 쇼텐이 빠지게 됐고, 도밍게스 이 미드필더 자원이 출전 정지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유벤투스 쪽에 부상자가 이제 많은데 뭐 디발라, 다닐로, 키에사, 키엘리니, 클루셉스키. 그러니까 뭐 공격 수비 미드 다 빠져요 지금. 뭐 공격 자원이 뭐 디발라나 클루셉스키 빠지게 됐고, 뭐 키에사까지,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키엘리냐 다닐로가 이렇게 빠지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전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대체 자원인 베르나르데스키나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미드필더진은 지금 되게 빵빵한데 뒷문이 조금 물론 빠져도 괜찮아요. 솔직히 뭐 키엘리니 다닐로 빠져도 멤버가 뭐 더 리우트나 뭐 보누치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수비 붕괴 뭐 이런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이 공격 자원들이 빠진 게 분명히 크다. 말씀드린 대로 베르나르데스키나 뭐 알바로 모라타 아니면 뭐 모이스킨 이런 선수들이 공백을 확실하게 메워주는 느낌이 분명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유벤투스 볼로냐 원정 와서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은데 왜 어렵냐? 볼로냐 플레이는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는데,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이 두 팀 간의 상성은 뭐 최근 상대 전적은 그냥 아예 이긴 적이 없고요. 과거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슬쩍 본 거라. 볼로냐 홈 기준 1승 5무 16패인가? 대충 느낌적으로 한 4번 붙으면 볼로냐가 한 번 승점을 땁니다.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한 번 승점을 따요. 4번 붙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4-5번 붙으면 볼로냐가 한 번 비기거나 이기는, 거의 뭐 엄청나게 좀 상성이 있는 경기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저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갈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의 이 압도적임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경기인데, 저는 오히려 유벤투스가 과거에는 엄청 강했어요. 사실 올 시즌이 거의 지금 술만 보더라도 유독 약한 시즌이고, 이 악몽 같은 상대 전적에서 이제 승점 한 번을 오히려 오늘 볼로냐가 좀 딸만한 경기가 아닌가. 볼로냐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큰 부상자도 없고, 뭐 앞선에 아르나우 토비치나 뭐 무사 바로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나쁘지 않고, 어, 수비나 미드필더진도 꽤 단단한 편이거든요. 유벤투스의 좀 부실한 공격력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볼로냐 프렌 쪽을, 상대 전적이 이렇다 하더라도 프렌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여요. 오히려 상대 전적이 이렇기 때문에 볼로냐 같은 경우 올 시즌 상당히 좋고 유벤투스가 안 좋잖아요. 두 팀의 이제 갭이 좀 좁혀졌을 때 한번 걸러 가지 않을까. 이 계속된 패배 행진을 패배 행진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패배를 좀 한 번쯤 걸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볼로냐 프렌. 8번째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대 아스날.
이 두 팀 같은 경우도 이 특이사항만 보면은 최근 흐름과 반대예요. 아스날 최근에 좋은데 원정 3연패고요. 리즈는 최근에 애매한데 홈에서 5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과 이 두 팀의 홈 원정에서의 이 차이는 좀 오히려 반대다라고 이제 데이터적으로는 있는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관련도 그렇고 부상자도 그렇고 거의 뭐 주전 반 이상이 빠졌어요. 코어 같은 뭐 장기 부상자를 포함해서 공격 쪽에 뭐 호드리고, 핵심 쪽에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핵심 공격수인 벤포드가 복귀하자마자 또 빠졌고요. 뭐 퍼포 같은 선수도 이제 출전 정지로 또 빠지게 됐고, 쿠퍼, 뭐 시애틀턴, 그러니까 수비 쪽 자원들이 특히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수비 쪽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아스날의 공격력을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다니엘 제임스 공격 자원까지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물론 얘네들이 없어도 뭐 공격 쪽에 뭐 하피냐나 아니면 뭐 제라르트 뭐 이런 괜찮은 자원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배당이 생각보다 아스날을 세게 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의 부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스날 같은 경우 지금 마르티넬리 얘가 한 명이 딱 불안 요소예요. 얘만 불투명이 아니었어도 저는 이거 아스날 그냥 뭐 인생 올인 주력감이라고 봤을 텐데, 마르티넬리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좀 중용을 받기 시작했고, 오바메양 관련해가지고 오바메양이 이제 뭐 태도 뭐 불량 막 이런 걸로 빠지게 됐잖아요. 주장도 박탈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입됐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카제트와의 호흡도 좋고, 중앙에 뭐 외대고로 이런 선수들의 호흡도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좀 크랙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 부카요 사카밖에 없었는데, 왼쪽에서 엄청나게 활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빠르기도 빠르고 뭐 드리블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불투명에 떠있는 게 상당히 아쉽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마르티넬리가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면은 좀 답답한 공격을 좀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요. 옛날에 뭐 U자 공격 하잖아요. U자로만 그냥 중앙에서 사이드로 빼고 다시 중앙에서 사이드로 빼고, 그냥 답답한 상대의 그 깊숙한 중앙을 공략 못하는 그런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전 명단에는 포함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경기를 굳이 다르게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이 좀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고요. 중앙에서 이제 사카 말고 자카가, 그라니트 자카가 좀 돌아오면서, 물론 아직까지는 폼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라니트 자카가 돌아오면서 토마스 파티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수비 라인의 안정감 같은 경우 아스날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어, 리즈가 제가 볼 때 많이 넣어야 한 골 정도로 보이고, 아스날이 그러니까 많이 넣어야 한 골, 무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아스날이 충분히 한 골 이상, 뭐 2골까지도 기록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 보고 넘어갈게요. 이 원정 3연패를 좀 깰 타이밍이라고 좀 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원정에서의 불안감, 뭐 마르티넬리의 불투명, 이런 불안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아스날 같은 경우.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9번째 경기 어느덧 거의 다 왔는데, 헤르타 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서오세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이제 불투명자나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부상자면 부상자지 불투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베를린 쪽 먼저 보면은 뭐 페카릭, 뭐 세르다, 다르다이, 뭐 보아탱, 요베티치, 이 공격 자원과 뭐 미드필더 자원, 보아탱 같은 경우 뭐 한물 갖고, 뭐 수비 쪽 자원까지 이제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불투명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 이 선수들이 뭐 하나같이 다 중요한 선수들이에요. 유베티치도 그렇고 세르다도 그렇고 뭐 페카릭도 그렇고 다 중요한 선수들인데 불투명에 떠 있어가지고 출전했을 때 확률, 안 했을 때 확률이 당연히 다르겠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쪽에 아칸지가 계속해서 빠지게 됐고, 주드 벨링햄 이 핵심 미드필더가 출전 정지로 오늘 경기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나 젊은 이제 미국 사이드 자원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불투명으로 뺄게요. 이거는 훈멜스가 지금
뭐 고열이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도하는 해외 쪽 기사들이 있어요. 뭐 인터뷰에서도 뭐 고열로 좀 고생하고 있다는 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부상자 명단은 아닌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해 보이고 뭐 수비 맞습니다. 케빈 프리스 보아텍 맞아요. 잘 아시네. 옛날에 뭐 AC 밀란 뛰었고 그 선수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늙어가지고 어쨌든 뭐 슈멜처나 뭐 마리우스 볼프, 하파엘 게레이로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다행인 점은 게레이로가 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뭐 슈멜처나 볼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좀 로테이션 자원이기 때문에 훔멜스만 좀 나와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 너무 불투명자가 많고 더군다나 이 경기 이후로 이제 분데스리가는 휴식기예요. 당분간 이제 한 3주? 3주가량 휴식기에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도르트문트와도 마지막에 힘 쥐어짜가지고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가 한 시즌 계속 진행되는 와중의 경기였으면 좀 그러니까 이후 일정이 있었으면 조금 뭐 불안했을 만도 한데 이 경기 이후로 이제 3주 동안 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를린 같은 경우 불투명자 상당히 많고 물론 도르트문트도 좀 빠지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젖먹다니까 좀 써가지고 도르트문트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좀 무난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점 기준 오바까지 봅니다. 실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훔멜스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좀 이기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헤르타가 전력만 괜찮았으면 저는 이 경기 패스했을 건데 왜냐면 헤르타가 전력 괜찮을 때는 경기력이 괜찮아요. 감독 교체 이후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있다. 도르트문트 승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이 먹어서 제 빌빌 거립니다. 빌빌 거리다가 올 시즌에 어떻게 좀 지금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데 케빈 프리스 보아텐 같은 경우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잘 나오지도 못해요. 홀란드 나옵니다. 홀란드 로이스 뭐 미드필더 쪽에 비첼 그리고 뭐 율리안 브란트 이런 선수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벨링햄이 상당히 너무 벨링햄이 엄청 아쉽고 뭐 그래도 사이드 쪽에 이제 하파엘 게레이로 정도 나와주면은 좀 그나마 좀 위안거리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네요. 세비야 대 AT 마드리드. 이제 또 세리에 경기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나머지 경기 어려워가지고 요거만 들고 왔는데 부상자 쪽을 일단은 먼저 보면요. 세비야 같은 경우 라멜라, 엔네시리, 나바스, 수소, 베르난도 나와서 빼고는 이제 거의 미드필더에서 공격중 자원들이 다 빠졌어요. 베르난도 같은 경우 이제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미드필더고 엔네시의 핵심 공격수 수소나 이제 라멜라 같은 경우 이제 좀 측면 쪽에서 좀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지게 됐고 이게 그리고 AT 마드리드 쪽이 일단은 뭐 브루살리코랑 그리즈만은 확실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일단은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뭐 수비 쪽에 특히나 좀 부상자가 있어서 뭐 콘도그비아 같은 미드필더 자원이 수비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뭐 소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부상자들을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즈만도 빠졌고 양 팀의 주포가 좀 빠졌어요. 물론 이제 에티 마드리드 같은 경우 루이스 수아레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수아레즈가 이제 오자마자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에 12월 들어가지고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 쪽에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에티 마드리드고 세비야도 썩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라파미르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힘을 써주고 있긴 한데 엔네시리 공백이 분명히 있어요. 오캄포스도 예전 같지 않고 좀 그래서 최근 경기를 보면 수비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중간에 수비가 한번 흔들렸을 때가 있거든요 세비야가. 근데 다시 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에요. 특히나 오늘 경기 좀 수비 쪽에 복귀자들도 있고 부상 복귀자나 뭐 출전 정지 복귀자들도 있는 걸로 봐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승패는 상당히 어려워요. 승패는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로. 뭐 한쪽을 쉽게 볼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언더 찍는 게 제 생각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한 팀이 한 골 넣고 이기거나 전형적인 이제 언더 경기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비 쪽에 양 팀 다 좀 치중하면서 한 골 싸움으로 갈 것 같아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굳이 본다면 세비야 프렘 봅니다. 그래도 굳이 본다면 우승 보관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네, 언더 봅니다.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진 모르겠어요. 배당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1.41 받을 배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배당을 빼놓고 본다면, 그냥 확률 자체로 본다면. 라이프치히 아르미니는 제가 패스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아르미니아는 패스했습니다. 근데 찍는다면 뭐 라이프치히 찍는 게 맞겠죠. 홈에서만큼 잘 하잖아요. 라이프치히 승, 라이프치히 마인. 물론 지난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전에 이제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워가지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는데 홈에서만큼은 또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 하니까 뭐 라이프치히가 마인까지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배팅 안 할 거여서 뺐습니다.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9경기 했네요. 9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저는 이제